안녕하십니까, 백야예요. 전방적으로 트럼프 확진, 코비드19 확진에 따라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당히 요동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세계 주요 지수가 오히려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만 2.22% 정도 하락을 했고, S&P나 다우존스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좀 선방을 했고, 그 이외에 영국이나 이런 데도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상승을 하는, 원래 그 트럼프가 독주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에 반사적으로 이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어,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폭락을 한 상태인데, 나스닥 쪽이 폭락을 2% 이상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장에 어떻게 대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나마 조금 양호하게 선방을 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투매나 뭐 폭락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냥 하방으로 조금 열려있긴 한데, 또 모르죠. 이 정도까지는 뭐 개미들이 다 받치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 주식 시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확진에 따라서 월요일장에는 트럼프가 선거가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죠. 바이든 부통령은 조 바이든은 계속적으로 선거 연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든 관련주, 그런 것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거죠. 트럼프 관련주, 인포뱅크를 비롯한 많은 주식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주식들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하시기가 좀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좀 조심을 하자는 취지고, 조금 하나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이, 한화종합화학, 한화석유화학이 그린 니콜라 홀딩스 지분 니콜라 사기성 멘트 때문에, 사기성 논란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하락을 했어요. 한화석유화학을 한번 볼까요? 한화석유 한화석유가 왜 안 나오죠? 하나솔루션이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을 할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가 바로 니콜라 홀딩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서 사기성 논란의 그 중간에 있었던 회사가 바로 한화종합화학이었죠. 근데 최근에 니콜라가 수소차 충전소 있을 거예요. 수소차 충전소를 건설을 하면서 니콜라가 주가가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해서 아마도 이제 하나종합화학도 여기서 터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유심히 한번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나스닥에 상장한 나녹스라는 회사가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어요. 엑스레이 CT 촬영 뭐 이런 관계된 회사인데, 사기라고 판명이 된 것 같죠. 사기라고 판명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어버리면 SK텔레콤도 그 욕을 얻어먹죠. SK텔레콤도 상당히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에 여기서 딴 놈들은 다 가도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과하다, 나녹스에 관계된 거는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받아들여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주주 기준 금액이 뭐, 누나, 동생, 아빠, 엄마, 이런 주식들의 그 합들이 3억 원, 이제 10억에서 3억 원이 넘어가면, 만약에 그거에 대한 주식을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22% 양도소득세를 맞기 때문에, 이거 지금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3억 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주주예요. 그렇게 되면 웬만한 회사의 주식을 3억 원 이상 갖고 있다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22%를 두드러 맞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패닉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주식들은 그냥 조금만 사도 3억이 넘는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런 주식 수익도 못 보고 있는데 팔면 양도세가 22%가 달라붙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청원이 아마 한 18만 정도 됐나? 확인 안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연말에 대량의 매물 폭탄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꼭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엔게임이나 이런 데가 클레이튼을 출시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게임 관계된 회사들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러시아에서 하는 얘기인데, 국영 석유 회사들이 지금 석유를 파는 게 아니고 재생에너지 이런 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석유를 판할 시추공이 없어 버리면 유가가 폭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온실가스 관계된 것이 좀 핫하죠. 바이든 대선 후보도 온실가스 제로화를 꿈꾸고 있죠. 2035년 정도면 탄소 배출 제로화 그런 걸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 그런 것 쪽에서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 얼마 전에 빙그레하고 아이스크림 혜태가 합병을 했어요. 그래도 다른 회사를 따라가지는 못한다고는 하는데, 합병되는 회사하고 아닌 회사하고 그런 주가의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3사가 다 합병을 하죠. 시가총액이 51주의 거대 공룡이 탄생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 분위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대로템이 장갑차 사업 4,077억 수주하는 거, 그리고 키이스트가 IBM 쪽하고 양자 컴퓨터 합류를 했죠. 그거 하고, 또 BTS 이번에 또 다시 싱글 차트 정상 탈환을 했습니다. 그거 위에도 많은 재료가 있었고,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뛰어들었죠. 이게 만약 인수에 뛰어들었는데, 얘네들이 먹게 되면 전 세계 6위 정도의 기계 건설 업체가 돼버리니까 상당히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양호한 그런 발판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유심히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현대중공업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면서 두산 바켓이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두산 바켓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 내년 상반기에 상장한다는데 이것이 벌써부터 이슈죠. 지금 난리라 관계된 예스24나 CJENM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점에 있는 배터리, SK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도 지금 배터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이 와중에 중국의 CATL이 우리 전 세계 1위인 LG가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벌써 24%까지 따라왔어요. 중국 CATL이. 그래서 이번에 저 모델 사양 테슬라 자동차에다가 또 납품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고모양 쪽의 전기차에다가도 적용을 하고 하다 보면 이거 배터리 사업의 그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LG화학이 상당히 난해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분사 때문에도 상당히 악재가 돌출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CATL이 따라오고 있어서 제가 봐서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악재가 많이 발생을 한 상태인데, 지금 잠깐 상승을 한 거는 SK 이노베이션하고 그 무역협의회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잠깐 상승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61선도 깼고 밑으로 내려올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따 뭐 기침 매트리스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금융지주사들의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 그거 인지해 주시고, 그래도 금융지주사 중에서 배당이 아주 높은 하나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점점 이런 금융지주사 배당 메리트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7% 이상 배당을 하기 때문에 7%면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명문제약, 나팜모스타트, 주사제, 식약청 허가 나서 지금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권력 부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혹시 펜스 부통령 쪽으로 권력이 이양이 되면 펜스 부통령 관계된 회사, 뭐 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요즘 며칠 백신이 부작용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서 백신주가 무더기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위에 SK바이오팜 5일날 170만 주 의무 보유 해제가 돼요. 5일날부터 170만 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실 때 상당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그리고 뭐 빅히트 5일날부터 월요일날부터 빅히트가 일반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넷마블도 신용 등급을 AA-를 확보한 상태고 잠깐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태의 관례를 볼 때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표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이 표에서 보면 의료장비나 반도체나 바이오, 자동차 이런 분위기 쪽의 영업이익이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한 쪽도 있죠. 의료장비 쪽은 200% 이상 상승을 한 적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닝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주식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4분기에는 경기방화주하고 인프라주 이거를 접근을 하란 얘기인데, 이 주식은 인프라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금 대선 후보군들이 지금 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하나그룹이 하나손해보험을 매각한다는 소리 돌고 있으니까 한번 주의를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고요. 이 IPO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SK텔레콤이 원스토어 같은 그런 자사들을 지금 IPO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IPO 시장도 앞으로 더 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장기 투자주, 극동류와 메가스터디, 솔트룩스, MPD 뭐 이렇게 쭉 장기 투자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 막판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강의 막판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 지금 월요일장이나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메가스터디 자회사 메가스터디 교육, 이 자회사 기명이라는 강의주, 그 교육주 기명이라는 강의주를 IB 스펙 15인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이게 우위 상장 쪽처럼 이렇게 돌려서 스펙 상장을 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스펙 상장을 해서 IPO를 하게 되면 스펙은 2,000원이잖아요. 2,000원인데 2,000원이 스펙 상장을 해서 따따상해서 뭐 4,000원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큰 오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스펙 상장은 스펙 1주 2,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벌써 어떤 회사하고 예를 들어 김영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김영의 자산 가치 대비 벌써 뭐 1대 3 뭐 이런 식으로 김영의 가치가 벌써 주가 가치가 벌써 선정이 된 상태로 주가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원래는 한 100주가 돼야 된다고 보면 김영이라는 자산 가치하고 합병이 돼서 주식 수가 100주가 500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500주가 돼 있는 상태의 그 주가가 바로 2,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장을 해도 4,000원, 5,000원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판세가 있기 때문에 스펙 상장주가 바로 2,000원짜리가 스펙 상장을 한다고 해서 만원 가라는 거는 아니니까 절대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고, 대체적으로 스펙 상장에서 상승하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2,000원 주고 첫 상장 때 상장을 해서 오히려 더 떨어지고 1,100, 1,700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메가스터디를 선택을 한 거는 이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자금을 돌리면서 거대 자금이 자회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양호한 판단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거를 사기 때문에 메가스터디를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유심히 생각을 해보시고 스펙 상장 조심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길어졌네요, 말이. 스펙 상장 꼭 조심하세요. 2,000원짜리 주식 4,000원 바라보고 사지 마세요. 그리고 월요일장에 급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꼭 그렇게 급락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기법 계속 알려드렸는데, 매매 기법에서 말씀드린 거 여기 매수 화살표하고 매도 화살표하고 제가 이미 알려드렸는데, 이런 매도 화살표하고 매수 화살표가 발생을 해서 매수하는 기법은 조금 이렇게 급수익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방법으로 매물대를 돌파하는 요 구간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을 사서 요 화살표가 발생을 하는 거, 그런 거를 한번 찾아서 나중에 한번 더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입니다. 요런 뭐 장담을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요런 구간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주식을 사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매물대 돌파하는 이런 시초가 고가 이 박스권 내의 종목을 검색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음 강의 때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화살표 발생을 해서 매수 매도하는 방법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월요일날 성투하시기 바라고요. 명절 잘 보내셨으면 더 열심히 투자를 해야겠죠. 모두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